제가 올린 영상을 세어보니까 그동안 총 17권의 책을 리뷰했더군요. 대부분 비인기 작가의 비인기 작품이나 이미 먼 과거가 되어버린 작품을 소개했었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북튜버가 아닙니다. 책이 좋아서 책을 읽고 좋은 책을 가끔 소개하는 것 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책을 소개하고 싶은 욕심은 여전히 품고 있습니다. 특히 알려지지 않은 책과 알려지지 않은 작가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제가 오늘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을 들고 왔습니다. 굳이 제가 아니어도 하루키의 책을 소개하는 분들은 많이 있죠. 하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루키의 문학이기보다는 작가가 아니었던 한 사람이 작가가 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대로 하루키는 일본의 군조 신인 문학상을 받으며 데뷔했습니다. 데뷔작은 그 유명한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인데요. 당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으며 당선작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꽤 유명합니다. 하루키 자신도 이 책을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 할 정도로 심한 혹평이었죠. 하루키가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를 쓰게 된 계기는 매우 단순합니다. 갑자기 무언가 쓰고 싶어졌다. 그뿐이다. 정말 불현듯 쓰고 싶어졌다 라고 말합니다. 하루키는 문학 전공자도 아니었고 처녀작을 집필하던 시기에는 작은 재즈바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음악을 틀고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내주는 전형적인 동네 술집 사장님이었죠. 연극을 전공한 사람이었으니까 어쩌면 갑자기 배우가 되고 싶어졌다. 정말 불현듯 내 몸으로 무언가 표현하고 싶어졌다. 라고 하면서 배우로 데뷔했다면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 그랬다면 미국의 작가 폴 오스터처럼 극작가와 영화 감독과 심지어 배우의 삶까지 섭렵하는 다재다능한 삶을 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결된 생각은 아니지만 문득 기타노 다케시 감독이 떠오릅니다만, 어쨌든 하루키는 당신의 작품에는 정말 문제가 많다 라는 평을 들으면서 데뷔했고, 바로 다음 작품으로 1973년의 핀볼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 책은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의 후속작이면서 동시에 옴니버스 스토리 같은 느낌의 작품인데요. 이 책의 서문에서 비로소 하루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자신이 이 소설에 대해서 깊은 애착을 느끼고 있다. 이 작품을 쓸 때는 쓰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고 술술 써나갔다. 작품이 자립하여 홀로 서기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작품이 자립하여 홀로 서기를 했다는 말은 마치 작품 스스로가 작품을 써냈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이건 내가 손에 펜을 쥐었더니 펜이 알아서 글을 써주었다는 말처럼 기이하게 들립니다만, 실제로 많은 작가들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무명 작가인 저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본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어느 날 무엇인가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뭐든 좋다. 사소한 것이다.
장미 꽃송이, 잃어버린 모자, 어릴 때 마음에 들어하던 스웨터, 오래된 진 피트니의 레코드, 이미 어디로도 갈 곳 없는 하찮은 것들이다. 이틀이나 사흘 정도 그 무엇인가는 우리의 마음을 방황하다가 본래의 장소로 되돌아간다. 암흑. 우리의 마음에는 우물이 여러 개 파여 있다. 그리고 그 우물 위를 새가 지나간다. 이 대목은 우리의 삶을 스치는 작은 조각들이 가지는 의미를 간파해냅니다. 지나가는 것. 그것이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더라도 혹은 하찮은 것이더라도 결국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간다. 마치 이름 모를 새가 우물 위를 지나가듯이. 어떤 사람은 하루키를 과대평가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키를 과소평가합니다. 저의 입장을 굳이 가르자면 저는 과소평가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유는 하루키가 노벨상 후보로 거론될 만큼 뛰어난 작가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인데요. 가끔 그의 글을 읽다 보면 아주 충분히 세상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진 작가라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심드렁한 태도로 삶의 진실을 나직하게 중얼거리고 지나가는 노신사 같다고나 할까요? 그의 글은 누구에게나 나도 글을 쓸 수 있겠다라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도 훌륭합니다. 어려운 단어도 어려운 문장도 없이 아주 쉽게 세상과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풀어갑니다. 때로는 형식도 기승전결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평가하자면 천재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하루키의 말대로 작품 스스로가 작품을 써냈다면 그는 잠시 그의 손을 빌려준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또한 그는 좋은 작가죠.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가 야구장의 외야석에서 태어난 소설이라면 1973년의 핀볼은 하루키가 일했던 재즈바의 부엌에서 태어난 소설이라고 하루키는 말합니다. 그는 이 소설을 쓸 때까지도 여전히 재즈바를 운영하고 있었으니까요. 삶은 가끔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다음 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칼로 두부 자르듯 툭 끊어진 후에 느닷없이 다음 페이지가 나타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에는 내 삶에 누군가 칼을 대서 오늘을 툭 잘라주고 난데없이 훤히 밝아지는 내일이 시작되기를 꿈꾸게 되기도 하죠. 어쨌든 하루키는 재즈바에서 음악을 틀고 술을 나르고 안주를 내주며 1973년의 핀볼을 썼습니다. 이걸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 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짧고 미미하지만 하루키의 두 번째 작품인 1973년의 핀볼을 소재로 작가가 아닌 사람이 작가가 되어가는 시작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루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다음에 제가 하루키를 이야기할 때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평범한 한 사람이 작가가 되어가는 시작점 혹은 과정에 대한 이야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